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견과류 선물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견과류가 노화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누구에게나 좋은 건 없습니다. 요즘 먹기 좋게 한 봉지씩 편리하게 나오죠. 프리미엄일수록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견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지인이 선물로 아님 내 손으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었던 견과류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더 조심해서 먹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조심해서 먹어야 할 견과류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 알레르기, 소화기 문제와 연관된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본인이나 부모님, 가족의 식습관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조심해서 먹어야 할 견과류 5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캐슈넛, 피스타치오, 피칸, 호두, 땅콩입니다. 왜 위험한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죠. 하지만 캐슈넛은 노년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칼륨과 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캐슈넛 100g에는 칼륨이 무려 565mg 이상, 인도 49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부정맥, 근육마비, 심지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죠. 둘째, 캐슈넛은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견과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독성이 있어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볶은 캐슈넛도 체질에 따라 입술 붓기, 가려움, 호흡곤란 같은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적당량이면 괜찮지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연하고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견과류죠. 하지만 피스타치오 역시 칼륨과 인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피스타치오 100g에는 칼륨이 약 1025mg, 인은 약 500mg 들어 있습니다. 60대 이후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피스타치오처럼 칼륨이 높은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면 혈중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거나 피로가 누적되며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좋지만 과도한 섭취 시 복부 팽만, 속 더부룩함, 가스참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열알 이내를 식사 중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두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중장년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알레르기 유발률이 가장 높은 견과류 중 하나가 호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젊을 땐 없던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를 먹고 입술이 따끔거리거나 혀가 붓거나 목 안쪽이 따갑고 기침이 나거나 심한 경우 호흡곤란, 구토까지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나 호두 맨날 먹었는데 갑자기 왜 이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호두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이상 증상이 있는지 꼭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새로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보고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피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진 않지만 최근 건강식으로 많이 소개되면서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카는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지만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칼로리도 높습니다. 100g당 700kcal에 육박하죠. 게다가 호두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어서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피칸도 비슷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크로스 알레르기 반응도 생깁니다. 또 하나 간과 신장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높은 지방과 인 함량이 장기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카는 한 번에 서너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기존 알레르기 병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땅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견과류죠. 하지만 땅콩은 저장 상태에 따라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에 독성 작용을 하고 발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땅콩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고지방 견과류입니다. 특히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땅콩을 많이 먹고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땅콩도 알레르기 유발률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두드러기, 입술 붓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죠. 땅콩을 드신다면 반드시 곰팡이 없는 상태로 잘 보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운 제품,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열알 이하 하루에 2번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견과류 혹시 여러분의 식탁에도 자주 올라오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시 정리하자면 캐슈넛은 고칼륨과 높은 인의 대표로 알레르기 강함. 피스타치오는 고칼륨으로 신장의 부담. 호두는 가장 알레르기 반응이 많은 견과류. 피카는 고지방 고칼로리로 알레르기 주의. 땅콩은 곰팡이 독소 위험, 위장 부담. 견과류는 분명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당량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선택입니다. 무엇이든 너무 많이 자주 먹는 것이 아니라 소량으로 안전하게 꾸준히 드시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